오늘은 드디어 DJI Assistant 2를 이용을 한 파라미터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미뤘던 이유는 DJI Assistant 2도 그렇고 매빅의 펌웨어도 그렇고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기능을 다 막아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막아둔 거를 푸는 방법을 알아서, 푸는 것보다는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를 알아서 그 방법을 얼마 전 공유를 했어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펌웨어가 최신 펌웨어가 아닌 최소 1.03.0900 버전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0700 버전을 추천을 해요. 03.07 버전을 추천을 하는데요. 만약 지금 펌웨어가 최신 펌웨어라면 다운그레이드를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카드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올려둔 다운그레이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이 화면으로 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맥에서는 좀 간단해요. 맥에서는 그냥 커맨드 옵션 I를 누르면 방금 디벨롭먼트 툴이 보이고 없어지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단축키를 기억을 하시지 못하면 뷰로 오셔서 맨 아래에 있는 Toggle Developer 툴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윈도우잖아요.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역시 예전 DJI Assistant 2를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링크는 제가 코멘트 쪽에다가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윈도우에서 디벨롭먼트 툴로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지금 맥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찍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탐색키를 실행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파일스로 오시고 DJI 프로덕트 그리고 DJI Assistant 2 앱 파일스로 오시면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main.js가 있는데요. main.js가 안 보이고 그냥 메인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을 하시고 참 그 이전에 main이라는 이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노트패드로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은 노트패드 플러스를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Open with 라고 나오잖아요. 오픈 위드 나오면 노트패드 플러스를 선택을 하셔서 오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노트패드 플러스로 연 화면인데요. 대략 뭐 113 또는 114번 줄에 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지금 약간 잘렸는데 메인 윈도우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main window 웹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커서를 이렇게 놔뒀는데 이 슬래시 두 개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없앴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시면 돼요. 세이브를 하려고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프로텍터에 있어서 세이브를 못 하는데 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모드로 세이브를 할래? 그러면 yes를 눌러주시면 돼요. yes를 눌러주시면 이제 세이브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확실하게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돼요. DJI Assistant 2를 실행을 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숨겨져 있는데 화살표를 클릭을 하세요. Resources를 누르고요. 지금 Resources가 선택이 됐죠. Resources가 선택이 되면 여기서 Local Storage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Debug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숫자를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Debug Enabled는 True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지금 저는 이미 보시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로그인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X표를 눌러서 나가셔도 돼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는 매빅을 전원을 켜고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DJI Assistant 앱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매빅 프로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수동으로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데 만약 맥을 가지고 계시면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드론 ZBreak라고 하는 앱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앱이 있으면 뭐 굳이 수동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윈도우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수동으로 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빅 프로를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부분이잖아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펌웨어들 이렇게 보여주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펌웨어를 보여줘요.
01.03.1000 버전부터는 이 값 변경하는 거를 못하게 DJI에서 막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값들을 변경하시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다운그레이드를 하셔서 뭐 700 버전이라든가 800 또는 뭐 그 이하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지 오늘 하시는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다 따로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뭐 요청이 좀 많으면 몇몇 가지들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값 변경하는 거, parameters를만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common use params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는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아무것도 없게 나올 거야. 이제 여기다가 값을 변경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자주 사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저장을 뭐 즐겨찾기처럼 저장을 해두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즐겨찾기 하는 부분은 값 변경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공유를 할 텐데 요런 값들이 필요할 거예요. 가장 먼저 스포츠 모드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 스포츠 모드는 좀 일반 모드보다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매빅의 최대 성능을 다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값 변경이에요. 특히나 최대 속도가 보통 뭐 40마일 그러니까 60km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 하강 속도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꽤 빠른 편인데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값들을 다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스포츠 CFG, 틸트 ATI, ATTI, 레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비행을 하다 보면 전방 부분이 약간 땅으로 향하면서 뒷부분 위로 들리면서 그 앵글을 좀 변경을 하는 건데요. 기본은 35로 되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 이렇게 40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했는데 이 변경하는 방법은 제가 디스크립션에다가 걸어드리는 요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복사를 하시고요. 카피를 하고 여기다가 인덱스에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값을 보이시는 값에서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최대 50가지 정도도 가능하고요. 뭐 40에서 45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끝나고 나면 플러스 사인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common use parameters에 즐겨찾기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뭐 gconfig mode sport cfg 뭐 vert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요만큼 클릭을 복사를 하시고 여기서 넣어두시면 이런 값이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 값은 보면 5로 나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9로 했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거를 마이너스 9 이렇게 다 변경을 하시고 뭐 엔터 또는 리턴을 눌러주시면 세이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매빅의 상승 하강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수평으로 비행을 할 때 최대 비행 속도를 조금 높여보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cconfig fw cfg max speed라고 나오는 부분을 변경하시면 돼요. 복사를 하시고 역시 인덱스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최고값이 20인데 이 최고값인 20을 넣게 되면 아마 10km 정도 적게는 5km에서 10km 정도가 속도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 값을 20으로 하진 않고요. 한 18 정도로만 할게요. 이렇게 해두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스포츠 모드하고 최대 속도 부분은 마무리가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반 모드에서의 속도인데요. 그 속도는 수평 속도보다는 상승, 하강 속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좀 느리더라고요. 올라가고 내려올 때 속도가 좀 느리니까 좀 답답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하면 돼요. 지금 보시는 5가지를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변경을 하시고 기본적인 값은 이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고도 제한을 푸는 거예요. DJI 드론들이 성능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뭐 고도 제한은 사실 500m에 걸려 있지만 실제로는 1km, 1.5km, 2km, 3km 상공에서도 비행이 잘 되는 거를 해외에서 다른 유저를 통해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각각의 나라들마다 법규가 다르고, 그리고 각 나라들이라도 뭐 어떤 때는 그 지역에서마다 법규가 다르니까 그 부분은 개인이 본인이 스스로 잘 확인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보통 140m 뭐 아니면은 뭐 피트라면 400피트 정도로 걸려 있고, 더 낮은 것도 많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잘 체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고도 제한을 푸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지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하면 좋은 부분은 이 위에 있는 뭐 height limit enabled잖아요. 이 부분이 기본으로는 1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보통은 이렇게 1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고요. 고도 제한을 풀려면 2번을 누르고 엔터 또는 리턴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잊지 마시고 플러스를 눌러서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두시면 편하겠죠. 이제 고도 제한을 해지를 하고 나면 이런 값들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총 세 가지가 보이시죠? 이 세 가지 값들을 변경을 하시면 돼요. 뭐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50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 값을 3000, 3000, 3000으로 두면 3km에 제한이 걸리는 거고, 1500으로 넣으면 고도를 1500에서 제한을 걸어 두는 거예요. 이번에는 윈드 노티스예요. 윈드 노티스는 비행을 하다 보면 최소 한두 번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비행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면서 경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이 부분이 언젠가부터 좀 굉장히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변경하면은 그 경고 메시지가 좀 적게 뜨는데요. 최대 값은 25예요. 저의 경우에 레벨 1은 한 13, 그리고 레벨 2는 10, 15, 16 뭐 이 정도로 줬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저는 레벨 1을 13, 그리고 레벨 2는 16으로 했어요. 이 정도로 했을 때 비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낮추시거나 조금 더 높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끝이 나고 나면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두시면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른 값은 변경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 값은 변경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바로 RTH 스피드입니다. 간혹은 바람이 조금 세게 부는 날 비행을 할 경우도 있는데, 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보통 매빅이나 DJI 드론들이 참 잘 버텨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어쩌다 보니까 조종기와 기체의 신호가 끊긴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지금 기체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을 해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홈포인트로 불러들일 자신이 없다. 이럴 때 RTH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RTH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꽤 많이 부는 날이라면 RTH 속도 자체가 기본 속도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뚫지 못하고 홈포인트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RTH 속도를 조금 높여주면 바람 때문에 기체가 못 돌아와서 기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바람 밑으로 와가지고 붙여넣으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보통 10으로 나와 있잖아요. 15라는 값이 최고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최고 값으로 둘게요. 최고 값으로 두면 확실하진 않지만 여전히 스포츠 모드만큼 엄청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속도보다는 많이 빠를 거고요. 그래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도 RTH로 바람을 뚫고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안전하게 항상 비행하시기를 바라고, 추락 없이 행복한 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